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8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왠지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힘을 주어야 그나마 이 더위가 빨리 물러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이 한가위 선물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가 선물과 관련한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국민권익위가 만든 카드 뉴스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 상속에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 공직자인 가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국민권익위가 이걸 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만든 이 카드 뉴스라고 하니 참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이 고액의 선물을 금지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 만든 법인데 이 누구누구는 얼마까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선물을 이 종용하는가 하면 이게 과연 정부 기관에서 할 짓인지 참 말문이 막힙니다. 자, 앞으로 이 엽기적인 그녀, 이 김건희를 향한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커지고 줄을 설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 오늘 아침 날씨 소식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강원 영동 중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강원 영동 중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내륙, 경남 내륙에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광주, 전남, 전북에 5에서 3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은 25도에서 32도, 인천은 25도에서 31도, 춘천은 24도에서 30도, 강릉은 25도에서 29도, 대전은 25도에서 32도, 전주 25도에서 32도, 광주 24도에서 31도, 대구는 24도에서 33도, 부산은 26도에서 32도, 제주도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34분 지금 막 됐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신통할 하나니면 만사 오케이.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요즘 김문순대가 아주 화제입니다. 누구시죠? 네, 나 김문순대.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짧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자, 리얼미터 30%대 방어선 붕괴 직전 윤석열 지지율 30%로 또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 후하다는 이 리얼미터까지 30%대 붕괴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다고 뭐 윤석열이 이 눈이나 깜빡할지 의문입니다. 윤석열은 말입니다. 자, 국민 여론에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임기간 채우면 좋아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 윤석열은 자기가 빵에 넣은 박근혜에게 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김문수는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부인하고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알기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겠다고 하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인촌 홍명보 선임 무효 가능성에 협회 의견 좀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자, 이 안 봐도 예술인지 아닌지 척 보면 안다는 이 유인촌이 이건 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 약간 이런 선택적 판단, 밥 먹듯 하는 작자들은 이 버릇 평생 가도 못 고칠 겁니다. 이걸 고집병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풀에 죽습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단합도 좋지만 다양성 존중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자, 이 다양성 존중해야지요. 하지만 나와 다른 점은 존중을 하되 틀린 것은 과감하게 지적도 하고 털어버릴 줄 아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부겸 전 총리도 그나마 이 원로 대우 받으면서 존중받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신장식 권익위 간부 사망 직전에 이 좌천성 인사 통보 의혹 있다고 했답니다. 자,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야말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사망의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의혹이 난 이 제3자나 당사자의 해명이나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은 반드시 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할 국민 권익위가 저 모양 저꼴이니 하나만한 소리를 또 해서 송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청산가리, 김규리 소환에 김남국 돼지발정제 직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려를 나타내면 그것을 해소할 책임은 당연히 이 정부에게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좌파의 괴담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윤석열이 그토록 혐오하는 전체주의의 모습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아무튼 홍준표 시장님도 부디 약은 좀 끊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석 1945년 광복 인정하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답니다. 자, 지가 지 입으로 한 말도 인정 못하겠다는 이 찌질이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앉아서는 한다는 소리가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간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것은 분노를 넘어서 진심으로 이 서글픈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자폭 드론 첫 공개, 러시아 모델과 유사의 기술 이전 정황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이 무인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런 소식은 정말 이 살떨리는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살떨리는 소식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종규님 돼지발정제가 뭐지 하셨는데 이 홍준표 자서전에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돼지발정제를 이용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홍준표 돼지발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 신통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만 톤을 풀기로 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실 대란 우려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일부 품목은 천정부지로 이 가격이 치솟아서 1만 원 하던 청양고추가 12만 원 하는 건 윤석열이 알고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치다가 딱 걸렸지만
이 덕분에 대파 가격이 참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내렸다고 하던데, 자, 이 민생 탐방한다고 재래시장 돌면서 먹방이나 좀 그만하시고 합리적 가격 이거 제시하는 게 어떨지 윤석열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의료 파업 마지막까지 조정 노력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29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조정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이 현실화돼도 이른바 빅5는 포함되지 않았고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의료 현장이 이미 붕괴 직전인데도 빅5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저렇게 이 천하태평인 걸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자, 벌써 이 웬만한 병원의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장담하는 패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지는 이 주치의가 있다 이건가 봅니다. 정말 밉상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 꼭 참 버티는 게 이기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슬림화한다더니 인건비만 1천억 원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2023년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인건비 집행액이 1천억 원에 달해 대통령실이 비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용산 대통령실 및 대통령 경호처 인건비 집행액은 1,007억 원이며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 800억 정도 쓴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 말로만 슬림하지 띠뚱거리면서 걷는 이 윤석열만 봐도 비대하지 않습니까? 자,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노래도 불러야 하고, 자, 그러다가 누가 혹시 윤석열, 김건희 욕이라도 할라치면 입틀막 하는 경호원도 있어야 하니까 돈도 많이 들 겁니다. 이 원래 겁 많은 강아지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오늘 30일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한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0일 3일 후죠.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한 지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회동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 대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뭔 얘기를 할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이런 거야말로 이 국힘의 방송 KBS가 이 생방으로 방송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못하는 걸 겁니다. 자, 이 최병특검법 발의만 해봐라. 내가 입만 열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거 농담 같지만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11.6 재보궐 공천권 시도당에 위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여파로 물러난 이 김기현 지도부를 반면 교사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시험대인 이 재보궐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시도당에서 공천을 결정하는 게 원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는 항상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게 이 국룰인데 말입니다. 자, 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이 김기현이 군소리 못하고 쫓겨나는 꼴을 보니까 이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약간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산 금정구청이나 인천 강화도는 국힘의 이 텃밭 중에 텃밭인데 이것도 쫄려서 못하면 뭐 한다고 이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문수는 오물폭탄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더 이상 오물폭탄 인사를 국회로 보내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이라도 갖춘 후보를 보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솔직히 윤석열도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하는 판국인데
윤석열이 지명한 인물한테 이 자질운운하는 것도 참 기가 찰 일입니다. 하여간 노동계 이 90%가 반대하는 인물을 장관시키겠다고 하는 배짱도 따지고 보면 이 무대뽀 윤석열이 아니면 이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냅두면 알아서 이 작살 날 겁니다. 필시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김문수는 윤석열이 제일 잘한 인사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장관은 오래 할 필요 없고 1년만 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깜빵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이번 뉴스는 웃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잘 모시다가 이 총리를 시켜야 이 윤석열이 임기 끝나고 이 깜빵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정광훈 눈에도 윤석열이 깜빵 가게는 생긴 모양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김문수가 이 정광훈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걸 보면 정광훈 앞에서 이 빤스라도 한번 내리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 맙소사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친일 공직자 금지법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독도 주권을 부정하거나 묵인하는 공공기관장을 징계하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도 즉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제는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 분명한 것을 민주당이 온갖 억측으로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억울하다면 윤석열 정부야말로 이번에 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친일 공직자 금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정체를 숨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료 대란 실태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 지도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다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살떨리고 무서운 세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놈의 윤석열이 이걸 정상화시킬 능력도 생각도 없으니 참 이처럼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일이 생겨도 한 개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인지 참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촉구에 왜 오늘인지 이상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한 시한이라며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정급하면 제3자 추천 방식을 민주당이 발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싫으면 시집가라고 말입니다. 자, 이건 거기에다가 네가 가라 하와이까지 하나 더 추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참 국민의힘답고 한동훈 수준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까지 했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꼴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놈들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탄압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행동하는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4년 7월 정규 프로그램 시간 변동을 안내해드립니다. 박진영 앵커의 작전 타임은 오전 8시 50분, 꽈배기 이슈는 오후 12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작전 타임, 오후 12시 꽈배기 이슈.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진영 민주공원 부원장의 핵심만 전하는 뉴스 작전타임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꽈서 본다는 꽈배기 이슈 매일 정오에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마도도 다시 찾아오자고 하셨는데 이 대마도 따지고 보면 전부 대마도에 사는 일본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 신통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초단체장 호남 재보선 벌써부터 후끈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 영광군, 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광화군 이 4곳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으로 통하는 이 호남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탄핵열차의 김남기 박사가 이게 자칫 민주당에 대한 중간 평가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는데 혹시라도 호남에서 한 석이라도 잃는다면 분명 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걱정이기는 해도 또 오히려 강화나 부산에서 한 곳 이상 더 이기면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금정구 그리고 인천 강화군 아시는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싹쓸이는 못하더라도 3석은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은하 재보선 단일화 연대는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 허은하 개신당 대표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당과 연대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후보를 낸다면 동탄의 기적처럼 해야 할 텐데 녹록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갈 것이라며 부산 금정구청장 승부처로 보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희망은 마음의 태양이라고 혼자 이글거리면서 불태우는 것도 좋지만 희망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꿈꾸고 부풀리는 거 좋습니다만 항상 그 대가는 부풀린 만큼 터지기 십상이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탄의 기적도 사실 이준석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그런 꿈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그것도 폭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전 국가에 돈 내고 시위하길 바란다는 소식입니다. 이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민전 의원은 마침 이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국가의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해서 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윤석열이 하나 지키겠다고 경찰력이 빠지고 이 공권력이 세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건 대체 어떻게 해명하려고 저러는 건지 거기다가 이 헌법이 명시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도 모르고 참 이러는 건지 이렇게 이 반헌법적 주장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지들이 하는 이 필리버스터 시간에 입 쩍 벌리고 잠이나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숙박비 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씨.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원석 수사심의 결과 존중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라고 해보겠다는 이 정성은 갸륵하냐 너무 뻔히 속이 보여서 그게 또 검찰의 속성이고 탈이라는 겁니다. 그냥 입국 다물고 수사심의 요청했으면 그래도 봐줄만 했을 텐데 자, 이 서울지검의 수사는 적법했다 이라는 말을 깔고 시작하면 자,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이 경청하겠다는 양반이 아직도 이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건 이 검찰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임기 마치고 가는 거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제동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2인 체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법원이 현직 박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 박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자, 이 신통할 시작하고 재보궐선거 승리 소식이나 지난 22대 총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진행하면서 야당의 압승 소식 전할된 만큼 아주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뭐 법원이 동네 반장도 이딴 식으로는 뽑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이진숙, 빵진숙의 탄핵도 인용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주민등록 번호 주소 무차별 수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1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한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통신자료 취득 이후 사후 통지를 반드시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재판소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반국가 세력 운운하더니 비상활주로 행사로 못 쓴다는 소식입니다. 육군협회 주최 방위산업 전시회로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오늘 10월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장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을지 연습을 진행하는 등 안보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비상활주로 확보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매년 진행하던 독도 수호훈련도 안 하고 있는 주제에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놈의 정권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김건희만 건드리면 이 영린이고 반역이지만 돈 되는 일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효 안보 책임자로 부적절 66.0%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는 것이 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0%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김태효 차장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결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 국가 기밀 누설죄로 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간이 이 다름 아니라 이 김태효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런 인간을 사면 복권시키고 대통령실에 들어앉힌 것도 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 이거야말로 미친 짓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그런 미친 짓에도 이 적절하다고 답하신 분이 20% 넘는 분이라는 거, 아마 이 20% 넘는 양반들도 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정자 미등기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미술 작품이 보안 공사를 거쳐서 정자 형태의 건축물로 이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건축물은 용산구청에는 신고가 됐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은 불명 상태인 셈입니다. 자, 이건 또 왜 미등기 상태인지 이 대통령실에 물으나마나 국가안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체 미술 작품이 이 정자로 둔갑한 것도 우습지만 왜 김건희 관사에 떡하니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준법 정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모르는 이 인간들 말입니다. 진짜 이 나쁜 놈들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도 지우기 의혹의 독도 굿즈 유행 조짐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독도 티셔츠 구매를 장려하는 등 이 독도 굿즈가 유행할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독도 티셔츠를 소개하는 이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홈플러스를 국민기업으로 지켜세우며 당장 사러 가야겠다는 댓글이 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이놈의 정권이 하는지 우려스럽고 불안하면 국민 스스로가 이 독도를 지키겠다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과 이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이 한판 승부. 자, 물론 뭐 이거야말로 하나만한 싸움 아닐까 싶습니다만 우리는 일본 극우와가도 싸워야 하고 윤석열 정권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독도 티셔츠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좀 작아서 못 입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태풍 산산, 일본 향해 북상,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를 향해 북상하면서 29일쯤 일본 열도를 훑으며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반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한국의 더위는 일시 완화되겠지만 9월 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 올 여름 태풍은 지난번 이 종다리 말고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 태풍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간다고 하니 그것도 참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으로 잠깐은 시원해도 여전히 덥다는 게 또 살짝 걱정입니다. 올 여름이 윤석열 정권처럼 참 지리한 여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오늘의 정치 기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독도와 관련한 논쟁이 여야 간 벌어지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야권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최근 독도와 관련한 이 일련의 일들이 야권의 이유 없는 트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국민들 눈은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걸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 오늘의 정치 기상도였습니다.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는 이 간디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시라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이 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독립영웅을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일본인 돈으로 공부한 자의 아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 전 재산과 가족을 바친 애국자를 탓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 저는 이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50분에는 박진영의 이 작전 타임, 12시에는 세상을 한번 꽈서 본다는 꽈배기 이슈,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이채 양명주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효상의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탄핵열차와 함께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